0, 1. Let's get started. 일단 지금 98페이지예요. 이게 어디냐면 지난번 시험 범위였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내용이니까 다음번에 연결짓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바로 3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고려가 멸망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한 거랑 고려가 멸망한 거는 둘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진 사대부.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 사대부는 뭐였어? 약간 뭐 글 읽는 사람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는 신흥 무인 세력. 새롭게 나타난 무인 세력. 무인. 우리 무인이 뭐였어요? 무인 정변이 뭐였어? 무신 정변. 싸우는 사람이었죠. 새롭게 나타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세력이 등장했고, 얘네들이 등장한다는 건 그럼 결국 정치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힘을 장악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권력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멸망까지 했는지 그런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가장 시작하기 전에 표시해두면 좋을 두 가지 키워드는 여기 있는 신진사대부와 여기 있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어디 나오나 못 찾지 말고 먼저 표시해두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신진사대부, 여기는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신진사대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도 권문세족이랑 마찬가지로 원간섭기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이에요. 자, 그럼 얘네 출신이 어디인가? 먼저 나오는 내용은 출신입니다. 권문세족이랑 약간 비슷해요. 하급 관리, 뭔가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지방 향리, 옛날 호족부터 이어져서 그 지역에서의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문세족, 부잣집, 부자들 출신, 재벌. 그 다음, 얘네가 왜 어떻게 성장했느냐? 성장의 경로. 성장한 수단이라는 거죠. 성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성리학. 여러분 성리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리학이라고 하면 사실 조선시대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그런 학문인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적인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에 두고 공부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리학은 유교의 일종인데요. 유교인데 좀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뭔가 좀 남녀 간의 질서라거나, 물론 지금의 질서가 아니라 조선시대 질서예요. 그 다음에 뭐 신하와 임금의 질서라거나 이런 좀 더 틀에 박힌 그런 관계를 중시했던 게 바로 이 성리학인데요. 자, 그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시험을 봐? 과거 시험, 유교 능력을 통해서 관리를 양성했던 그런 시험이었죠. 이 시험에 급제한다는 게 곧 합격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로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얘네가 왜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 성장했느냐? 일단 첫 번째, 공민왕이 만들었던 학교 뭐였어? 성균관이었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 자기 힘으로 쓰므로써 일단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성장했고, 더 나아가서 또 뭐야? 이때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죠.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전에 강했던 사람 말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이때 신진사대부가 좀 발탁되게 되면서 개혁 과정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원래 있던 세력, 권문세족이랑 좀 다르게 우리만의 힘을 갖추게 되면서 점점 권문세족이랑 대립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얘네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외교적인 주장인데, 옛날에 김부식이랑 묘청이 한 명은 금나라 정벌하자, 금나라 사대하자 했던 것처럼 권문세족이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걸 주장한다면, 이 신진사대부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지금 원나라가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요. 자, 이 신진사대부는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건국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조선이란 나라는 계속 명나라랑 정말 친한 나라입니다. 왜? 얘네는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나라인 아버지 같은 명나라 무조건 섬기는 게 맞아 라는 걸 주장하는 얘들이기 때문에 이 시작전부터도 명나라랑 친하게 지낼 걸 주장한다 라고 연결지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있는 신흥 무인 세력으로 내려가 볼게요.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 어떤 시기?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 우리 시험범위 마지막 거기였죠. 이때에는 외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외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내부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홍건적과 일본에 나타나는 외구, 우리 외라는 단어가 붙으면 와이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역사에서는 일본을 의미해요. 일본을 좀 낮춰 부르는 약간 쪽파리격의 표현이 외구인데요. 비유를 들려고 한 거지 제가 일본 사람들 이렇게 낮춰 부른 게 아니에요. 자, 홍건적은 중국에서, 외구는 일본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고려에까지 침입을 하는 이런 적들이 나타납니다. 얘네가 자꾸 침입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은 당연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꾸 납치당하고 먹을 거 빼앗기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홍건적은 원나라가 쇠약해진 틈, 어떤 시기?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성장하던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농민군이야. 명나라, 중국에도 농민들이 있고 이 농민들이 야, 우리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니네 그냥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원나라에게 뒤집어 엎은 반란이 홍건적이고요. 얘네가 또 고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강했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개경이 이때 뭐였는데 그새 까먹은 건 아니죠. 얘네가 고려의 수도입니다. 개경을 함락할 만큼 강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간에 공민왕도 저리 멀리 도망도 가고 했어요. 다음은 왜구 이야기인데요. 왜구는 그럼 또 뭐냐? 얘네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에 뭐가 있다고? 어떤 나라 있다고? 일본이 있잖아. 이 일본 지역을 약탈하다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또 개경까지 피해를 입힐 만큼 강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때의 왜구입니다. 왜구랑 홍건적이 자꾸 활약을 해.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켜주는 건 아무래도 글 공부한 문신들 말고 싸울 줄 아는 무신들이었겠죠. 이때 얘네를 물리치느라 성공한 친구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영이랑 이성계가 있는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무신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돼요. 신망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의미의 포지티브예요. 기대해요. 자, 저 무인 세력들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나는 쟤네 믿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얻은 게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신진사대부와 군사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 새롭게 성장하는 시기가 공민왕의 개혁 직후와 그 과정입니다. 얘네가 점점 둘이 결합을 하겠죠. 그럼 얘네는 머리로도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어떤 세력이 형성되는데, 얘네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페이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두 세력이 성장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